1994년도에 서울의 상경에서 현경이라는 무역회사에 입사해서 촌놈의 서울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토요일날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작은 책의 출간 기념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박동상 회장님께서 저보다 훨씬 앞서서 맨발 걷기가 얼마나 우리 인간의 건강에 유익할 뿐 아니라 우리의 행복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몸소 실천해주고 바탕을 이미 깔아주셔가지고 저도 이 길에 또 동참하게 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가 너무 소중하고 귀한 별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지구별에 태어났다는 것만 하더라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지구 외에는 어떤 곳도 생명체가 있다는 것을 아직 확인은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구에 태어났다는 것은 무생물이 아니고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것만 감사하고 또 그 중에서 사람으로 태어나고 또 이렇게 얼굴을 마주 보면서 우리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맨발 걷기를 하면서 알게 된 여러 가지 지식과 경험들도 있지만 우선 첫 번째는 저를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맨발 걷기가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또 특히 겨울철 되면 또 하기 어렵다는 분들도 있는데 겨울철 맨발 걷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말씀드릴게요. 맨 마지막으로 건강 외에도 맨발 걷기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지구에서 가장 행복한 의사로 살게 됐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도에 서울의 상경에서 현경이라는 무역회사에 입사해서 촌놈의 서울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플랜트 사업부에서 아주 즐겁고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가장 높은 분이 상무님이었는데 그 상무님은 서울대학교를 나와서 선경이라는 회사가 성장하는 과정에 쭉 함께한 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부심도 강하고 또 능력도 탁월한 분이었습니다. 상무님이 워낙 일찍 출근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제가 그때 신입사원이긴 했지만 되게 일찍 출근했거든요. 저는 한 7시 반 정도면 출근을 했는데 출근하고 나면 그 넓은 사무실에 상무님하고 상무님 비서 그리고 저하고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루는 상무님이 저를 불러서 차를 한 잔 주셨어요. 몇 마디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저는 상무님이 너무너무 부러운 분이었죠. 회사에서도 다 인정받고 많은 직원들로부터도 존경을 받는 그런 상무님이었기 때문에 저는 상무님한테 거의 무의식적으로 끌리듯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상무님은 너무너무 행복하실 것 같아요.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상무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창밖을 한참 바라보시다가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열심히는 살았지만 다시 산다면 이렇게는 살지 않을 것 같아. 저한테는 너무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잊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 말을. 저는 늘 최선을 다해서 회사에서 열심히 살았죠. 왜냐하면 저는 회사에서 몇 년간 돈을 벌어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주말에는 학교 도서관에 가서 공부도 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지만 뭔가 막막한 느낌,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교회에서 만난 어떤 한 형님이 계셨는데 제가 하루는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새벽에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새벽에 한 4시쯤인가? 자는 사람을 깨웠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제 얘기를 듣고서는 그분이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네가 함께 살 사람이 없어서 힘들구나. 함께 살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또 한 번 망치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아, 그래.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힘든 것이 내가 능력이 부족하거나 내가 뭘 잘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나하고 함께 살 사람이 없어서 내가 힘들었구나. 그때 그렇게 알게 됐죠. 그래서 이 형님 조그만한 방에 같이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산 생활이 저한테는 너무 행복했던 삶이었어요. 한 1년쯤 지나서 저는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도 교회 형님 집에 신혼살림을 차렸죠. 그 집은 옥탑방이었어요. 전세 1,000만 원으로 신혼살림을 시작했지만 저한테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풍족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좋아했던 그 형님이 분이 회사에서 잘려가지고 대구로 내려갔어요. 그 형님이 서울에 안 계시고 나니까 비록 신혼살림이라고는 해도 뭔가 또 허전했습니다. 제가 약간
얼굴 표정이 좋지 않으니까 저희 집사람이 대구로 내려갈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했는데 의과대학 편입 광고지를 가져와서 의과대학에 편입하면 대구에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제가 문과라서 의과대학 편입 자격이 안 돼갖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수능을 다시 보게 됐죠.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에 저희 집사람이 첫째 아기를 가지게 됐고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친구네 문감방으로 갔다가 다시 하숙집으로 갔다가 1년에 한 5번 정도 이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의과대학을 99학번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6년간의 의과대학을 졸업했고 인턴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원한 과마다 탈락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이가 좀 많잖아요. 제가 동기들하고 띠동갑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공의 선생님들이 저를 일을 시킬 때 좀 불편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원한 과마다 탈락해서 어쩔 수 없이 응급실에서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우연찮게 대전에 있는 한 병원에서 재활의학과 전공의 한 사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지원을 했고 제가 지금 재활의학과 의사가 된 거죠. 자, 이런 조건만 본다면 이런 사람이 과연 좋은 의사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팩트만 본다면 저는 좋은 의사가 되기가 참 어렵죠. 저보다 똑똑하고 저보다 능력이 많은 좋은 의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지구에서 가장 행복한 의사라고 늘 자기를 소개할 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처음으로 주치의를 맡게 된 환자가 있습니다. 재활의학과 검사는 검사 항목이 엄청 많습니다. 눈동자 뜨는 것부터 혓바닥의 힘, 맨 마지막에는 항문에다가 손을 넣어가지고 항문에 힘이 있는지까지 다 확인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거의 1시간 지났죠. 제가 검사를 다 마치고 기록하고 보호자한테 인사를 드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저한테 너무너무 고맙다고 음료수를 주는 거예요. 의아해서 여쭤봤습니다. 아이고 뭐 저는 아직 치료한 것도 없고 환자분한테 1시간 동안 진찰만 한 것뿐인데 고마워하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보호자분께서 우리가 죽을 고비를 넘겨서 이제 겨우 2주가 됐는데 이 병원에 들어와서 자기 남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져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제가 처음 알게 됐습니다. 의사는 환자를 잘 치료하는 것도 물론 큰 사명이지만 환자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환자의 모든 것을 알려고 노력하는 그 자세 자체가 의사의 큰 임무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좀 민망한 얘기기는 하지만 제가 그 환자를 진찰하러 들어가기 전에 문 밖에서 제 스스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하고 유능한 의사는 아니지만 이 환자분한테는 제가 유일한 의사입니다. 저는 무조건 좋은 의사가 돼야 됩니다. 기도를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으로는 그 환자분 눈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참 좋은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진찰을 했죠. 저는 아마 그때부터 지구에서 가장 행복한 의사가 된 것 같습니다. 의사 생활한 지가 2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랬더니 얼마 전부터는 출연 제의도 있어서 방송에도 여러 번 얼굴을 비치게 됐죠. 이런 방송을 통해서 또 좋은 정보를 국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도 좀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저희 병원 근처에 있는 중학생들 찾아와서 함께 자기의 진로도 같이 상담하고 서로 소통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전히 가장 행복한 때는 환자분들과 함께 있을 때입니다. 환자분들을 보고 있을 때면 제가 제 스스로를 행복하게 해야 되는 이런 고민을 안 해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환자분이 저를 필요로 하는 그 필요가 제가 제 스스로를 행복하게 하는 그 일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자분이 웃고 나면 저도 저절로 기분이 좋아지죠. 내가 먼저 행복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환자가 충분히 행복하고 난 다음에 그 웃음을 보면서 나도 웃음을 짓게 되는 것, 이것이 지구에서 가장 행복한 의사로 사는 비결이 아닌가 합니다. 지금 이 장면은 통증을 전공하는 약 400명의 의사 선생님들 앞에서 강의를 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벌써 10년째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제 소개를 지구에서 가장 행복한 의사라고 하는데 아직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지구에서 가장 행복한 의사로 살고 있고요. 언젠가는 저보다 더 행복한 의사라고 반대하는 사람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비교하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비교급은 없더라도 행복은 최상급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지구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